자,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5월 고3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원 제가 한번 조금 오답률 이런 걸 한번 싹 봤는데, 난이도에 비해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아직 5월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킬러 유형들에 대해서 학습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또 육모에서는 약간 색다른 킬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5모를 통해서 꼭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개구리가 갖는 생물 특성에 대한 얘기네요. 그쵸? 자, 개구리 알이니까 여러분들 알은 유전물질 당연히 있겠다. 그쵸? 알에서 우리가 결국에 이제 수정란 알 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태어나니까요. 됐죠? 기억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과정. 여러분들 발생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과정 이런 게 발생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디귿은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자, 보시면 어때요? 이 개구리의 피부 주머니가 바로 이제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니까 적응과 진화가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자,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문제네요. 그렇죠?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배설계나 호흡계 중 하나인데 오줌 얘기 나오니까 배설계가 되겠고요. 나아가 호흡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이동하는 이동에서 요소 이동이 포함된다. 맞죠? 왜냐하면 소화계에 있는 간에서 이제 요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 요소가 이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간은 호흡계이다. 보시면요. 가가 배설계죠. 틀렸죠? 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만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제 물, 수증기도 나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산림지역 내 구역 A에서 개발 전과 개발 후네요. 그쵸? 산림, 당연히 파괴되면 당연히 종수가 줄어들겠다. 그쵸?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프를요. 그쵸? 자, 개발 후에 토종새 종수는 A가 이제 개발 후 D랑 비교해보면 A가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면적이 D가 많이 파괴된 거니까요. 그쵸? 니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서 서식지 파괴에 있다. 맞겠습니다. 그쵸? 디귿, 같은 종의 달팽이에서 자 같은 종의 달팽이라고 했네요. 근데 껍데기 무늬가 다양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우리 인간들도 각자 다 다르게 생긴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됐고요.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쵸? 녹말, 단백질, 포도당을 나타낸 거네요. 그쵸? 기억이 합성되는 과정. 자, 근데 이 합성은 뭐 녹말도 될 수도 있고, 뭐 단백질 될 수 있고, 포도당 다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밑에 예를 봅시다. 소화 과정을 거쳐서 분해되는 게 뭘까요? 이걸 생각해보니까 뭡니까? 이 녹말이 소화 과정 거쳐서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기육이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기역은 녹말이 아니고요. 자, 니은 나에서 이화작용. 자, 녹말은 이제 포도당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포도당은 단당류다. 그쵸? 녹말은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당류를 단당류로 쪼개는 과정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세포호흡을 통해서 디귿이 분해돼요. 자, 세포호흡에는 이제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ATP를 만들죠. 이 ATP 에너지의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 H의 체세포 세포 주기를 나타낸 거네요. 그쵸? 굳이 뭐 사람 A, B, C 다 있겠는데 굳이 H 줬네요. 그쵸? 뭐 출자신분 성이 뭐 H 관련된 건가요? 네, 그랬을 수 있겠다. 그쵸? 자, 일단 세포 주기 보시면요. G1기, 그 다음에 S기, G2기, M기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가랑 나는 각각 G2기 또는 M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M기 중에 중기라고 하네요. 그쵸? 자, 근데 핵막이 소실된 애가 분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 M기가 되겠고 가가 G2기가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기역. 기역은 S기다. 맞는 말이고요. 자, G2기는요. 간기기 때문에 핵막이 소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나는 니은식이 관찰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속한 가와나로부터 이 말추신, 자, 중추신경계에 속한 기관 누가 있죠? 뇌하고 척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뇌하고 척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뇌, 간뇌, 중뇌, 뇌교, 연수, 소뇌 다 있잖아요. 그쵸? 그거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그, 방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 척수 중 하나를 나타내는 거네요. 가와 나가.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얘들 지금 부교감이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부교감 같은 경우는 각 이 중추가 출발점이 이제 각 관장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쵸? 아, 그럼 방광 조절하는 거는 바로 척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가 척수고요. 왜냐하면 얘가 부교감이기 때문이죠. 그럼 나가 자동으로 연수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연수가 부교감 영향받는 게 바로 심장이 되겠고요. A가 바로 골격근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생각해보면 골격근은 자율신경이 아니고 체성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또 맞습니다. 됐죠? 자, B는 다리 골격근 아니고 심장이 되겠고요. 니은 나는 뇌줄기에 속하는, 여러분들 뇌줄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쵸? 중뇌, 뇌교, 연수, 이 세 개가 뇌줄기다. 그쵸? 그래서 연수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기읍과 니은 말단 어때요? 이 체성신경의 말단도 상관없고 부교감 신경의 말단도 전부 다 아세틸콜린 분비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사람의 세 가지 질병을 구분한 거네요. 그쵸? 자,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구분했는데, 자, 결핵 말라리아는 이제 균이 있잖아요. 균이 있으면 감염성이죠. 가가 감염성이고, 나는 비감염성입니다. 됐죠? 자, 가는 비감염성 아니고요. 자, 말라리아는 이제 원생 생물이고, 플러스 뭡니까? 매개 곤충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쵸? 말라리아 목이 유명하다. 그쵸?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디귿,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자, 이거 유전됩니까? 네, 유전되죠. 근데 이거 감염성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이기 때문에 정답은 이게 즉 비감염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유전된다 좀 애매하네요. 유전이 안 될 수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이거 자체는 일단 돌연변입니다. 그쵸? 네, 돌연변이. 제가 유전된다는 조금 잘못 말했습니다. 그쵸?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사람의 유전질 가는 이제 상염색체인, 자, 여러분들 항상 이거 볼 때 상염색체 있다는 거 꼭 보셔야 되고요. 대변자 AU니까 성고랄 필요가 없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뭐 정자라고 말하더라도 상염색체니까 굳이 성염색체를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단 말은 문제가 생각보다 쉽다는 문제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A의 DNA 상대량 나타낸 거고요. 스몰 A의 상대량, 기획과 N은 0과 1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2에서 우리가 지금 기육과 니은이 0 또는 2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일단 안 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획과 니은 0 또는 2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기획이 만약에 0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쵸? 자, 기획이 0이 되게 되면, 여기가 0이 되면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만약에 라지 A라고 쳐보면 이게 둘 다 00 가가지고 이렇게 맞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탈락이에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경우 다른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라지 A, 스몰 A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된다는 말은 여기 라지 A가 올 것이고요. 여기 스몰 A 오고 여기 스몰 A 하나가 오면 되겠다. 그쵸? 자, 그렇게 되면 0이 되겠는데,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가나가 1과 3 중에 하나인데 홀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0 또는 뭡니까? 1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1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러면 기획은 0이 될 수가 없구나를 빨리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이 2가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니은이 0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지금 2번이 2가 됐단 말은 2번에 스몰 a가 2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3번에도 만약에 스몰 a가 2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되면 얘는 스몰 a만 지금 1번은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네요. 근데 여기 4가 없잖아요. 그렇단 말은 1번에서는 우리가 복제된 애니까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 1번이 되고요. 3번은 우리가 라지 A 하나만 가져가는 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몰 A가 없죠. 그래서 가가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기획은 0이다. 아니고요. 자, 가는 1이다도 아니고요. 자, P의 유전자형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제되기 전이니까 라지 A, 스몰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하나만 맞는 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문제네요. 그쵸? 오케이. 자, 일단은 이 골격근 문제에서 길이 문제니까 저는 선을 몇 개 끌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끊습니다. 쭉 꺼주시고요. T1, T2를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X의 길이 합이 8D고 7D인데, 자, 우리 한번 주목해볼까요? 기역에다가 무언가를 더한 값을 줬는데요. 변함이 없는 애가 보인다. 그쵸? 그래서 바로 B가 바로 니은 주면 되고요. A 바로 D급 주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D, 여기가 3D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중간은 2D가 되겠고요. 근데 X 길이 1D만큼 줄었으니까 D만큼 준 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역에다가 디귿을 더한 값이 4D가 되네요. 그럼 기역이 2D가 되고 자동으로 니은은
몇 째입니까? 4B 3D가 되니까 D가 되고요. 여기도 D, 2D를 둘 수 있는데 여기서 1이 줄었단 말은 여기서 0.5만큼 줄었단 말이겠죠. 1.5D, 여기도 1.5D, 그 다음에 여기도 1.5D, 1.5D를 하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A는 니은이다. 아니죠. A 디귿이 되겠고요. 자,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2D이다. 자, T1일 때 디귿의 길이 얘죠. 2D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T2일 때 기읒과 니은의 길이 서로 같다. 자, T2일 때 기읒과 니은 길이 서로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정상인이 운동을 하는 동안 혈중 기육의 농도 변합니다. 정상인이 운동하는 동안 혈중 기육, 이 호르몬에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B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근데 이자에 무엇이 파괴됐는데 얘가 인슐린을 안 만드네. 못 만드네. 그쵸? 아, 인슐린 제가 베인 떠올리랬죠? 베타 인슐린입니다. 그쵸? 아, 그래서 일단 얘는 베타가 맞는 겁니다. 얘가 A고요. 자, 근데 기육은 글루카곤 또는 인슐린 중 하나인데, 자, 운동 시작할 때 엄청 높았다가 운동 끝날 때 뭔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쵸? 아, 그럼 이 기육은 뭘까요?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면 할수록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 필요한 게 글루카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몸에 포도당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럼 글루카곤이 늘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줄어드는 애는 인슐린이겠죠. 그래서 기억이 바로 인슐린으로 두면 됩니다. 됐죠? 자, A는 베타세포이다. 맞는 말이고요. 인슐린의 특징 중 하나가 세포로 포도당의 흡수, 즉 세포로 포도당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 나에서 B의 혈중 포도당 농도, A의 혈중 포도당 농도 비교할 건데, 자, 보세요. 이건 그냥 너무 쉽죠? A는 거의 일정합니다. 하지만 B는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더 높고 이후일 때가 더 낮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작 시점일 때가 더 크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혈중 포도당도 그래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시고 그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병원제 X와 Y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 실험이네요. 그쵸? 아, 요즘 이제 방어작용의 문제가 생각보다 이게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히 잘 읽으면서 이 정보를 잘 뽑아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일단은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를 준비했고요. 자, 1번에는 뭘 넣었습니까? X 넣었고, 2번에 Y 넣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에서는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과 일단은 혈장 하나를 뺐고요.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세포 하나.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기억세포 하나. 그래서 혈장 X에 대한 항체 하나 있을 거고요. X에 대한 기억세포 하나 있을 거고, Y에 대한 기억세포 하나 있겠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3번에는 A와 B를 넣어줬고요. 4번에는 A와 C를 넣어줬네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얘를 둘 다 넣어준 다음에 지금 X를 주사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있는 게 뭡니까?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애 한 명이 항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이 항체가 넣어주면 우리 항체 농도 바로 일단 높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X 또는 Y, 그러니까 X와 Y에 대한 기억세포 두 개를 넣어줬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안 넣어준 이 C라는 애가 있죠. 이 C라는 애 넣자마자 조금 올라갔죠. 아, 그래서 이 C가 바로 항체가 되겠고요. 즉 혈장을 넣어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혈장에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X를 주사했더니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1차원역 그대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이제가 Y에 대한 기억세포가 될 것이고요. B가 바로 X에 대한 기억세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A는 Y에 대한 기억세포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구간 기억에서 X에 대한 여러분들, 형질세포는 기억세포로 분할 수가 없죠. 그냥 바로 탈락.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쵸?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디귿. 구간 니은과 디귿에서 모두, 자, 니은과 디귿에서 2차원역 반응 일어나려면 이 기억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죠? 2차원역 반응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1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여러분 이것도 항상 조건을 꼭 생각해 봅시다. 같은 종인 동물 A와 B가 있다고 하네요. 그쵸? 여기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쵸? 염색체 가리는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개는 A의 거, 그 다음에 두 개는 또 B 거라고 하네요. 그쵸? 자, 그런데 A는 수컷이네요. 자, B는 또 뭐예요? 암컷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는, 기읍과 디귿 중에 하나는 우리가 Y 염색체이고요. 두 개는 그냥 상이라고 하네요. 그쵸? 자, 우리가 이거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뭡니까? EN과 N을 먼저 구분하는 것부터 먼저 출발점입니다. 그쵸? 자, 일단은 우리가 가는 모든 염색체 다 표기했는데 세 개 짝수 될 수, 홀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N입니다. 됐죠? 자, 나는 세보면요. 얘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죠. 왜? 짝수니까요. 그래서 얘는 2n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다는 그러면 자동으로 n이고요.
라는 2n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이 친구는 2n은 6자리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요? 선생님?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요, 이 2n에서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여기 두 개가 짝이 지어집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얘랑 얘 나머지 있는 얘 두 명이 지금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옆에 한번 넘어가 보면 지금 이 다에서도 똑같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 두 개의 친구 짝을 맞춰버리면 얘 두 명이 뭘까요? 두 명이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명이 성이 돼버리면 이 성염색체를 벌써 하나를 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쪽에 성이 하나 돼버리면 우리 디귿에 대한 거는 얘가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 지금 보세요. 다시 천천히. 얘 둘이에 대한 짝을 맞추게 되면 얘 이렇게 짝을 맞추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중에 한 명을 성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한 명이 성이 되면 나머지 얘 둘이 짝 자동으로 상이잖아요. 그러면 디귿이 자동으로 성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디귿이 성염색체구나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 두 명이 바로 상으로 이렇게 세트 하나씩 먹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디귿을 성으로 두는 순간 어때요? 지금 이 조각 얘 둘이가 지금 나머지 얘들이 자동으로 그러면 성염색체가 되고요. 얘는 성염색체 하나 있고 또 다른 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암컷이 되고요. 라도 암컷이 되는데 여기 성염색체 있는 애니까 얘는 Y가 되고요. 아, 미안. 라는 암컷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라는 암컷 맞고요. 다는 수컷이 되고요. 나도 수컷이 됩니다. 그쵸? 자, 가는 요거 하나 있죠? 그래서 나머지 아까 두 개였기 때문에 얘가 바로 암컷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는 B 거고 나는 A 거고 다도 A 거고 라도 B 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는 B의 세포에다 맞는 얘기고요. 자, 디귿은 상이 아니고 성이어야 됩니다. 자, 디귿 A의 체세포 분열 중기 한 개당 3염색체 자, 상염색체 염색 분체수니까 자, A 어떻습니까? 지금 얘는 6이 되는데 그러면 상염색체는 2에는 4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염색체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세시면 몇 개입니까? 8개가 되겠죠. 염색 분체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기억, 니은, 디귿도 문제 푸는 문제도 다 가정에서 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이 될 때를 생각해보고 성이 안 될 때 생각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모순을 찾으면 그래도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순을 찾으면 그대로 다른 걸 가면 되고 모순이 안 보이면 그대로 달리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 상호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혹등고래는 일단은 뭐 생물입니다. 그쵸? 세포로 되어 있는 거 맞고요. 자, 나는 니은에 자, 어때요? 겨울은 낮은 기온이 개체수, 즉 뭡니까?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 준 거네요. 즉 니은이 아니고 뭡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영향 준 거니까 디귿이 되겠고요. 틀렸습니다. 자, 빛의 파장에 따라 분포. 이것도 뭐가 될까요? 디귿에 A에 맞겠다. 그쵸? 이걸 뭐라 하죠? 환경이 주는 작용이니까 작용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생물이 환경한테 주는 게 바로 반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그림은 정상인 A와 B한테 이제 소금물을 주고 나서 이제 구간 1에서 기획한테만 물을 섭취했더니 혈중 ADH 농도 변화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ADH 농도는요, 왜 올라갈까요? 우리 몸 안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을 넣어주면 원래 줄어야 정상이죠. 그렇죠? 아, 그러면 물 마신 애가 누구죠? B가 되겠습니다. B가 바로 기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기육.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맞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ADH랑 또 하나 더 있죠? 옥시토신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은 B다 맞는 얘기고요. A의 콩팥에서 단위시간당 수분 제흡수량. 여러분들 콩팥에서 단위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은 뭐를 보면 될까요? 바로 ADH의 양을 보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ADH 양은 누가 더 많습니까? T2가 더 많죠? 그래서 바로 틀렸단 말입니다. 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이제 사람의 유전 형질,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하네요. 그쵸? 자, 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5번 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자, 가의 표현형은 일단 대분자, 일단 가는 뭐예요? 그러면요. 다인자 유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는 일단은 성염색체 위에 있고요. 얘는 완전우성이네요. 그쵸? 오케이. 라지디가 스몰디보다 완전우성이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추가적인 조건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역이 바로 이제 뭘까요? 기역에 대해서는 이 대문자로 표시된 텔레비전자 수를 기역으로 뒀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5번에 있는 두 쌍이니까 얘는 연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문제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아마 단서가 다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단서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둘이 대문자 수의 합을 해보니까 4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이 이제 P와 Q 사이에서 이제 A라는 애가 태어날 때 이 친구의 표현형은 최대 4가지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유전 형질이 만났을 때 표현형이 4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2가지 곱하기 2가지인 경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4가지 곱하기 1가지인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배치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르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얘 지금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인자 유전이고 뒤에 있는 애들은 정상 유전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연색체 위에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누구의 세포인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서를 한번 볼게요. 가장 정보가 많은 것부터 먼저 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걸 먼저 봤을 것 같습니다. 또 요것도 상관없고요. 됐죠? 자, 그러면요. 이 위에 걸 먼저 한번 볼까요? 얘는 라지 D랑 스몰 D를 다 가지고 있죠. 3번은. 그쵸?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이 D 얘들은 어디 있다고요? X로 해쳐 있는데 얘를 2개를 가졌단 말은 남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남자는 절대 2개를 못 가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바로 우리가 Q의 세포라고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Q의 세포를 바로 완성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씩. 자, Q는 일단은 이렇게 제가 따로따로 배치할게요. 얘들이 성입니다. 라지 D 하나 있을 거고 스몰 D 하나 있다는 걸 일단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는 순간 얘가 뭐예요? 2n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2n이 되는데 여기서 라지 A를 가지고 있는데 스몰 A를 안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2n인 경우에도 무조건 스몰 A가 없다는 말이니까 Q는 스몰 A를 가지지 않는다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Q에서 라지 A를 이렇게 2개 좀 예쁘게 해볼게요. 예쁘게. 라지를 이렇게 2개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는 순간 어떻습니까? 또 바로 단서가 보이죠? 어디 보입니까? 여기 스몰 a를 가진 애들 있죠? 이 스몰 a를 가진 애들은 자동적으로 P의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의 세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P의 세포는 기본적으로 뭘 가져야 돼요? 이 스몰 a를 각각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몰 a 선생님 2개 가진지 하나 가진지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P에서 이 스몰 a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스몰 a를 가지고 이 라지 B도 똑같이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스몰 B 가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다음에 이 밑에서도 어때요? 이 스몰 a를 가지고 이 스몰 B를 가졌단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P는요. 라지 B랑 스몰 B는 무조건 가지고는 있겠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요. 자, 아까 뭐라 했어요? 대문자 합이 최대 4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벌써 P에서 1개, P에서 1개가 돼버렸고 Q에서 벌써 2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앞으로 넣을 수 있는 대문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Q에서 우리가 대문자를 하나 집어넣는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냥 만약에 한번 했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P에서는 더 이상 대문자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P는 이 스몰 a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지 B랑 스몰 B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P를 완성해 볼까요? 자, P는 스몰 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이에요. 스몰 D랑 Y는 무조건 확정인데 자, 우리 밑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유전자, 즉 표현형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밑에 지금 D 계열에서요. 즉 나의 표현형은요. 벌써 2가지죠. 왜냐면요. 라지 D가 있고 해가지고 라지 D로 우성, 그 다음에 스몰 D로 열성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위에서도 2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4가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서도 벌써 몇 가지 나오고 2가지 나오고 여기서도 벌써 2가지가 나오니까 곱하면 4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뭐 엄밀하면 4가지 아닐 수 있죠. 그럼 바로 해볼까요? 3개, 2개, 2개, 1개네요. 그쵸? 3가지 나오네요. 그쵸? 3가지. 그럼 어때요? 벌써 3 곱하기 2가 돼서 벌써 6가지 나오죠. 그럼 일단은 2가지보다는 더 많이 나오니까 일단 바로 탈락입니다. 자, 이거 이해 갔을까요? 자, 이거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보세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대문자를 여기 Q에다가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대문자는 어디다 넣어줘야 됩니까? 여기 P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P에서의 이 유전자 하나, 둘, 1가지씩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도 그럼 만약에 나머지가 되면 스몰 b, 스몰 b.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 무조건 한 가지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조정이 가능하죠.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P를 이렇게 두 개를 바꿔보면 되는 겁니다. P에 라지 a,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가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버리면 여기서 몇 개 나와요? 여기서 지금 두 개죠. 자, 여기는 무조건 하나씩밖에 안 나오니까요. 두 개죠. 그래서 합은 3 나오고요. 대문자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빵개입니다. 대문자 1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위에도 2개 나와서 이 조건이 맞아지는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완성한 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한번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앞부터 천천히 한번 따라 보세요. 됐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요, 이 스몰 d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라지 a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라지 b가 없는 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면요, 라지 b가 없단 말이니까 1번은 일단은 무슨 세포예요? Q의 세포가 맞겠다. 그쵸? 됐습니까? 왜냐면 이 라지를 가지고 있는데 라지비가 없으려면 지금 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Q의 세포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3은 B와 라지비와 스몰비 모두 갖는다. 자, 3번 어때요? 지금 Q는 스몰비만 갖죠. 틀렸고요. 자, 2와 4의 핵상. 자, 그럼 2는 핵상이 뭐가 될까요? 지금 스몰 A도 가지고 있고 라지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2n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4는요? 지금 얘 둘 다 지금 없는 애잖아요. 그럼 Y를 가지고 있는 애고 그 다음에 스몰 A랑 스몰 B 가지고 있는 애니까 얘는 바로 N이 되겠네요. 두 명의 핵상은 같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16번 문제입니다. 자, 민말입신경 가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네요. 그쵸? 자, 가는 뉴런 A와 B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지점 위치를 나타냈고요. 자극 지점 좋네요. D3가 자극 지점입니다. 그런데 경과된 시간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니은분의 기울기 2라고 하네요. 그쵸? 기울기 거리가 2배가 멀다는 거. 자, A와 B는 각각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중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 여기는 정보를 다 써봅시다. 마이너스 80은 3초 지난 거고요. 플러스 30은 2초 지난 거네요. 그쵸? 얘 둘 간의 차이가 1초만큼 나야 됩니다. 그쵸? 그렇단 말은 우리가 지금 A의 흥분 전속도 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둘 간의 거리가 2cm 차이 난다는 거네요. 그리고 더 멀리 간 쪽이 더 늦게 전달이 되는 거니까, 전도가 되는 거니까 A가 플러스 30이 되고 B가 마이너스 80이 되는 겁니다. A는 플러스 30 이렇게 바로 둘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획은 2가 되고 니은 자동으로 1이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획은 4이다. 아닙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흥분 전도 속도. 자, B는요, 여기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플러스 30이 되는데, 자, 1cm를 가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플러스 30과 0은 몇 초 차이 납니까? 일단은, 근데 가까운 쪽이 당연히 더 많이 가야 되니까, 여기가 D4에 대한 정보고, 여기가 D5에 대한 정보겠다. 그쵸? 그러면 0.5초 만에 1cm를 갔다는 말이니까, 바로 B의 흥분 전도 속도 2cm가 되겠죠. 맞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T1일 때 D4에서는 어때요? 뒤쪽에 있잖아요. 그쵸?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탈분극이 아니고 재분극입니다.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17번 문제. 이게 오답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쵸? 이게 아마 오답률이 1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오답률 보니까 이제 정답률이 한 1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아마 압박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가는 먼저 이제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전자에 결정되고요. 대립전자는 D, E, F가 있는데 각각 완전 우성이네요. 그렇죠? D는 E보다, E는 F보다 완전 우성이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얘들 표현형 모두 기역이라는데요. 자, D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잡아먹었죠. 그죠? 기역이 바로 D가 표현되는 거고. 자, 니은은요, E가 다 잡아먹었습니다. 니은이 E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마찬가지로 F가 되겠다. 그쵸? 표현형 3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랑 다를 줬는데, 와, 선생님 벌써부터 문제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라지 H 스몰 H고 다는 라지 T 스몰 T인데 일단은 좋습니다. 이거 우열 결정한 건 알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얘들 중에 어떤 하나는 성에 있고 어떤 하나는 X 음색체죠. 성에 있고 어떤 하나는 가와 연관됐습니다. 와, 벌써부터 너무 어렵다. 그쵸?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들 단서가 꼭 부서집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경우의 수를 엄청 많이 퍼뜨리지 않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면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이 있는데 자, 일단 이 정보를 한번 봅시다. 어머니는 일단 다는 동일접합성. 나중에 우리가 뭐 결정하기 위해서 쓰라는 말이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돌연변이를 찾는 겁니다. 자, 자녀 2번하고 보시면요. 3번이 돌연변이에요.
그럼 2번, 3번 일단 분리해서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2번은 어때요, 일단? 비정상적인 정자와 비정상적인 난자가 만나서 생긴 거고요. 자, 자녀 3번은요. 비정상적인 정자만 만나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자녀 3번은 일단 염색체수가 47개, 즉 우리가 비정상적인 정자래요. 전자가 아니고 정자죠, 그죠? 정자가 하나가 더 와가지고,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 더 왔다는 생각하면 되겠지만, 자, 자녀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상이래요. 그러면 자녀 2번은 일단 유전상으로 일단 정상이긴 한데 한쪽에서는 받고 한쪽에서는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부모한테서 지금 다 표현형이 지금 좀 다릅니다, 그쵸? 자, 아빠부터 먼저 일단 여기는 하나씩 우리가 완성하셔야 됩니다. 자, 아빠가 기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아빠는 무조건 라지 D, 라지 할 필요 없겠죠. 그냥 D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또 뭘 가지고 있을까요? 니은을 됐으니까 1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1도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쵸? 자, 그런데 자녀한테서 일단 디귿이 나왔단 말은 선생님 디귿 나왔으니까요. 뭐 F 하나 있는 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이렇게 벌써 하나가 많고요. 또는 정상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F를 2개를 가져야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단 말은 얘를 F를 2개 가져야 된단 말은 어디서 F가 오더라도 한쪽에서 다 올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 2기준인 거예요. 2기준에 물론 한쪽 다 와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F가 하나씩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도 F 하나 있어야 되고 엄마도 F 하나 있어야지만이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1번을 가지고 지금 한번 완성해 봐야 되는데 보세요. 일단 아빠, 엄마에서 나오지 않은 표현형. 자, 우리가 항상 정보 많은 것부터 봅시다. 지금 밑에들은 우리가 비정상인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정상인 애는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보세요. 아빠, 엄마한테 없는 표현형이 나왔네요. 그쵸? 그렇단 말은 일단 나는 어때요? 지금 나는 병이 열성인 게 맞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아빠가, 자, 여기서 바로 아주 엄청난 게 바로 나오죠. 아빠가 우성인데요. 그쵸? 우성 아빠한테서, 지금 위에 좀 보세요. 집중하세요. 열성 딸 나온다고 하면 뭐가 절대 안 됩니까? 즉 X 염색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아빠가 우성이면 그 우성인 X를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딸은 무조건 우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끝나버렸죠. 자, 요거는 이거 하나가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를 못 봤다면 막 경우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헷갈렸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가 바로 가랑 같이 연관돼 있는 애고 다가 바로 성염색체 위에 있다고 바로 판단이 가능한 문제였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이렇게 연관시켜 가지고 갈 건데 보세요. 아빠, 엄마는 둘 다 지금 이형접합을 가져가야겠죠. 왜냐하면 맞죠? 우리가 이형접합 해야지만이 우리가 우성이 열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가 병이 걸렸으니까 자녀 E는 무조건 병을 가지고 있어요. 스몰 H. 그렇죠. 그런데 아빠한테 D를 받아오는 순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빠는 그러면 이 F에다가 스몰 H가 붙어 있는 거고요. 자동으로 아빠는 어떻습니까? D에 라지 H, 엄마는 F에 라지 H가 붙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녀도 바로 완성할 수 있겠죠? 뭡니까? 자녀는 EF가 되고 스몰 H가 되는 겁니다. 자녀 1번은요.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다는요, 우리가 성인거 확정 지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 성인거 확정 지었는데 아빠가 만약에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빠가 이 라지 TY를 가지거나 또는 아빠가 이제 스몰 TY를 가져서 병인 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빠가 이제 라지 TY가 됐단 말이야. 아빠가 병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자녀 3번도 지금 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자녀 3번은 지금 남자니까 Y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Y를 가졌는데 병이 되려면 엄마한테서 T를 받아야 되네요. 라지 T를요. 그럼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선생님, 근데 얘는 비정상이잖아요. 그쵸? 비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단 말은, 그럼 이 친구는 만약에 받아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빠한테서 라지 T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스몰 T 받은 이렇게 크라임 파트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빠를 라지 T로 두고 들어갑니다. 아빠는 라지 T, Y로 두고요. 엄마가 스몰 T로 병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자녀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냥 평범하게 나왔으니까 라지 t랑 스몰 t를 가져가면 되고요. 자, 이제 자녀 2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자녀 2번은 일단 디귿이 발현됐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도 발현이 돼버렸네요. 자, 그런데 이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처럼 이 나가 발현되려면 무조건 스몰이 둘 다 받아야 되는데, 스몰 받으려면 자녀 1번하고 똑같아야 되는데요. 아, 그렇단 말은 한쪽에서 지금 두 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쵸? 아, 근데 디귿 나와야 되니까 이 스몰 F를 두 개를 받아온 거죠. 스몰 F, 그 다음에, 아니, 스몰 F래요. 스몰 H를 두 개 받아온 거죠. 스몰 H 두 가지 받으려면 이렇게 아빠한테서 두 개를 받아온 겁니다. 즉, 엄마한테서는 안 받은 게 되겠고요. 됐죠? 근데 얘는 똑같이 여자니까 라지 스몰 t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비정상이 일어났으면 여기는 정상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녀 3번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한쪽에서만 비정상 돼야 되는데 아까 말처럼 아빠한테서 ty를 받고 엄마한테서 스몰 t를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제대로 받는 겁니다. 라지 f, 그 다음에 스몰 h, 그 다음에 라지 f, 라지 h 이렇게 받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자녀 1에서 F, 그 다음에 스몰 h, 그 다음에 스몰 t를 가진 거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1과 2의 다의 유전자형은 어떻습니까? 서로 똑같죠? 맞는 말이고요. 자, C의 형성 과정 여러분들 아빠한테서 지금 어때요? 라지 t랑 y가 한 방에 왔죠? 즉 감수 1분열 비분리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한번 17번 문제도 꼼꼼히 한 번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질소순환 과정 이제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인데, 자, 여러분들 질산을 만드는 거니까 질산화 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바로 NO3-고요. 얘 기역이 바로 NH4+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역은 질산이온 아닙니다. 암모늄 이온이 되겠고요. 자, 질소 고정세균은 이제 대기 중의 질소를 NH4+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질산균, 질산균이 질산화 작용되는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요, N2가 바로 NO3 되는 거는요, 얘가 바로 공중방전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질소 고정세균은 1번에 관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요. 자, 식물은 이 질산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단백질 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상당히 문제가 짧지만 이 조건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침착하게 잘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침착하게 따라올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봅시다. 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라지 A랑 스몰 A인데 라지 A가 우성이고요. 자, 나는 라지 B랑 스몰 B인데 당연히 라지 B가 우성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와 유전자와 나 유전자 중 하나만 XMS체 있다고 하네요. 그쵸? 오케이. 하나는 성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계도를 볼게요. 그럼 일단 가계도에서는요, 먼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게끔 표시합니다. 기읍, 니은, 기읍, 니은, 그 다음에 니은 발현됐고, 니은 발현됐고, 기읍 발현됐고,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딱 벌써 하나 보이는 게 있다. 그쵸? 뭐가 보입니까? 이 기역에 대한 애는 어떻습니까? 기역은 병이 일단은 열성이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엄마, 아빠 병 안 걸린 애가 지금 병 걸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판단할 때는 뭡니까? 항상 가계도 판단은 적어 놓읍시다, 여러분들. 가계도 판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열 판단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성상 판단하는 순서입니다. 됐죠?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단서를 이용해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우열 판단은 꼭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게 항상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성상 판단하고 싶은데 이 성상 판단은 제대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기읍하고 니은이 이 문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기읍과 니은이 가와 나, 보통 우리가 기읍은 가, 뭐 니은은 나 이렇게 했는데 얘들마저도 이렇게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끔 충분히 지금 꼬아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른 단서를 생각해야겠죠. 뭡니까? 1과 2에 대한 단서가 있죠. 얘는 4와 7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 4와 7의 특징을 한 번씩 볼까요? 4와 7은 둘 다 지금 같은 여자라는 거 공통점이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여자라고 생각하면 일단 성이건 상이건 상관없이 모든 유전자형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알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이 1번 같은 경우는요. 적어 놓는 겁니다. 라지가 지금 없단 말은 스몰 A만 두 개 있단 말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스몰 B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패스. 자, 2번은요. 라지 A가 한 개 있단 말은 자동적으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과 7번에 우리가 공통점은 여자라는 거 잡았습니다.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4번과 7번은 우리가 이 기역에 한해서는 어때요? 기역은 표현형이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니은은 어때요? 표현형이 다르죠? 아, 그러면 보세요. 벌써 지금 얘들은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에 해당하는 애가 일단 니은이라는 거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나에 해당하는 애가 기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뒤바꾸는 겁니다. 가가 니은이고 나가 기역이었던 겁니다. 됐죠? 그런 순간 우리가 이제 기역은 병열성이니까 나가 바로 병열성 생각하시면 바로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7번은 보세요. 그럼 7번에 대해서는 지금 니은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기역이 지금 안 걸렸으니까 이 7번은 병이 열성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이 바로 7번이 되는 거고요. 1번이 바로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세요. 얘 둘인 서로 지금 다른데 얘 둘인 지금 공통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둘이 공통이어야 된다. 1번이 그럼 이제 라지비, 라지비 또는 라지비, 스몰 b를 가질 수 있는데 보십시오. 만약에 라지비, 라지비를 가진다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라지비, 라지비를 가진 4번이라면 얘 둘이가 라지비, 라지비여야 되면 얘 자체는 기역이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저한테서 기역이 걸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라지비, 라지비는 탈락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자동으로 라지비, 스몰 b가 됐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4번과 7번에 대해서는 벌써 완성을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뭘까요? 아직까지 못한 게 그거죠, 여러분들. 성상 판단 안 했잖아요. 그쵸? 자, 이제 우리가 성상 판단 해봅시다. 왜냐면 하나만 지금 xm수체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 가게도 옆에 가게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옆에 가게도 한번 넘어가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일단 A는 2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A 1인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우리가 2번에서 가하 유전자 xm체를 하는데 우리가 그럼 나의 유전자 xm체를 먼저 해봅시다. 이거 하면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 솔직히 50% 확률이 무조건 되고요. 니은 무조건 맞는 말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문제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나의 유전자가 먼저 x 염색체 위에 있을 때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나의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단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x 염색체에 있단 말, 나의 유전자는 어때요? 지금 이 B잖아요. 그쵸? B. 이 B가 지금 가지면 우리 병을 가진 애가 스몰 b, 스몰 b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엄마가 스몰 b, 스몰 b가 되는데 자식은 그럼 무조건 이 기역에 대한 유전자, 즉 표현형은 똑같아야 되는데 기역이 지금 서로 다른 자녀들이 나왔죠. 아, 그렇단 말은 나는 성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즉 우리가 이거 판단 기준은 바로 뭐 때문이다? 2번에서 나오는 5, 6을 비교해보면 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가 X의 매체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끝났죠? 가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 얘가 니은이 즉 성에 있고요. 기역이 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 풀 때 마지막에 6과 7번만 완성하면 되니까 다른 것보다 6번, 7번을 완성하는 걸 한번 가봅시다. 근데 남자 쪽은 완성하기 좀 쉽지 않을까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니은에 대한 건 성인데 지금 어때요? 지금 니은에 대한 게 성인데요. 보시면요. 이 지금 엄마가 걸렸는데 아들한테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얘는 병이 일단 우성이라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엄마가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아들 병 걸렸으니까 6번은 라지 A의 Y를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됐죠? 자, 니은 우리 판단했잖아요. 병 가지고 있으니까 스몰 b, 스몰 b가 되는 겁니다. 6번은. 됐죠? 자, 7번은 어때요? 지금 니은에 대한 거 지금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쵸? 근데 엄마 쪽에서 지금 니은에 대한 병을 안 가진 엄마가 있네요. 그쵸? 그럼 엄마가 스몰 A, 스몰 A였을 테니까 딸은 무조건 라지 A, 스몰 A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 다음 마지막에 기역은 병 안 걸렸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7번은 이미 여기 정해져 있다. 그쵸? 생각해볼까요? 라지 B, 스몰 B 두면 되는 겁니다. 그쵸? 즉 6번만 판단했으면 됐네요. 그쵸? 그래서 바로 디귿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얘들 중에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자, 그럼 가는 어때요? 지금 병이 우성이니까 어때요? 지금 가가 발현될 확률 봅시다. 라지 A를 만나면 다 병 걸리니까 한 명만 살아남는데요. 4분의 3 확률로 병이 걸리는 거고요. 자, 나 쪽은요. 2분의 1 확률로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분의 3이 아니고 정답은 8분의 3이고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침착하게 한번 다시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이네요. 그쵸? 숭어가 세균에 감염되면 이제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할 거 생각하겠다. 약간 가설 설정한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젖상균을 먹으면 이제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1과 2 중에 기육에만 먹였더니 생존율이 1이 2보다 높았대요. 그럼 이 기육이 바로 1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감염된 숭어의 생존율은 조작변이 아니고 결과니까 종속변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연역적 탐구과목 맞죠? 왜 가설한 다음에 이제 대조 실험도 수행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과학원 지금까지 문제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더 들어보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보시면 되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